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동해바다님이 여기는 울산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이 잔뜩 찌푸린 날씨인데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는 완전히 여름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주말 내내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좀 비가 내린 다음에 더위가 한풀 꺾일 거라고 하는데 벌써 더위가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지금 달이 맞습니까 이게? 네? 4월인데? 그러게요. 봄을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지고 여름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오늘부터는 또 비가 내리면 다시 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꽃은 다 날씨도 지겠네 정신이 또. 없다. 이 하나하나님, JB 안녕하세요. 총선 이후에 왜 제가 일하기 싫은 걸까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아, 출근하기 너무 싫다. 월요병이십니다. 그냥 꾹 참고 나가세요. 먹고 살아야죠. 와, 진정한 네 왜요? 꼰대라고 하려고 하다가 뭐 사실 꼰대라기보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가지고. 삶의 처절함이 묻어있는 아주 진솔한 표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네. 월요병 다들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박외숙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입원해서 병원에서 듣다가 오늘은 출근해서 들으니 더 반갑네요. 어이구 또 어디가 편찮으셔서 입원하셨을까? 아무튼 쾌차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병원에 근처에 가지 않는 그런 박외숙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오늘 4선 이상 중진간담회를 열고 내일은 당선인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또 일부 중진은 총선 뒷마무리 차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불참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점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중진간담회가 먼저일까?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 파악을 위해서는 당선인 총회가 더 우선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한번 좀 짚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른 현상 하나를 마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직후 용산 주변에선 15일에 후임 비서실장이 임명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미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7일 이후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자, 크게 한번 스케치를 해봅시다. 첫째, 여권, 나아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하면 총리와 비서실장은 정치권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용산의 정무적 판단 기능을 위해서도 그렇고 총리의 국회 인준을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당정협의체의 세 축이 누굽니까? 총리, 비서실장, 당대표입니다. 이들의 호흡이 여권의 분업과 집행 능력을 좌우하는 셈이죠.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권의 진용 재편을 위해서 가장 급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중진급의 교통정리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진급이라고 급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원액까지 아울러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중진 간담회부터 여는 이유가 이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중진급의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히 말해서 교통정리를 위해서 중진들의 속마음 그리고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열려야 된다? 중진 간담회부터 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속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중진들의 마음이 어떠냐 그렇죠. 이런 거를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속칭 건가요? 기류 파악도 좀 필요한 것이겠고요. 근데 이게 또 새삼스럽게 파악할 게 있나요? 뭐 좀 다들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중에서 정치인의 마음은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마음과 총선 후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마음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은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게 두 번째 뉴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 뉴스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후에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서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 정권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대표의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은 보궐선거로 들어왔고 공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초짜 당대표라고 비판을 했고요. 다음 날 12일에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신랄하죠. 그다음에 어제는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 놀이나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정치 초짜가 셀카놀이 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날선 비판인데요. 헌데 정작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주장은 따로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음성 내역으로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는 당이 주도하여 치릅니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참패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줬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 모두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심판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 촌철님들, 그린님 뭐 이런 분들이 홍준표 시장 지금 벌써부터 대권의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촌철을 올려주고 계신데 홍 시장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대로 대선 행보 기초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근데 왜 그 기초가 친윤이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홍준표 시장이 안전가도를 택했다라는 답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짚은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힘의 영남당 성격은 더 강화된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 주축 세력에 올라타서 당내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체가 모호한 모험주보다 이익률은 떨어져도 안전성은 담보되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이 길이 홍준표만의 길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운명,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어디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영남 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요 얘기를 총선 전에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 다시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단초가 바로 홍준표 시장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덤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시장의 한동훈 때리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발신 차원이라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단서가 된다. 무슨 단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요 얘기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촌철님들은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ABCD님, 대세 넘어간 거 확인하고 큰 소리 치는 거겠죠. 반면에 밴댕이님 그리고 또 이인수님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상황 종료 후에 쓴소리하면 뭐 하나요? 선거 기간에 조언을 좀 해주지 그랬냐. 이런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완타치님은 왠지 총선을 참패했지만 앞으로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더 세질 것 같은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당은 원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굴러가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내 세력의 핵심 주축 세력이 어디입니까? 영남 세력이고요.
영남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굳이 각을 세울 이유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그림을 잡아놓고 펼쳐지는 풍경들을 감상을 하면 대충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의 중심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라면 총선 패배 민심을 제대로 읽는 거냐 논란이 또 많이 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논란이 일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또 영남권 인물이 중심이 돼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총선 후에 인적 쇄신 카드를 먼저 꺼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요구는 추상화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어그로를 끌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언론에 의해서 하마평 보도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수도권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이 점도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출신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포함이 되는가 해서 일단은 기대를 갖고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을 세워서 발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수도권은 그런 이유로, 영남은 이런 이유로 하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지금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언제 어떤 식으로 낼지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던데 관련해서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전했냐면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한다.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사정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그래서 민정수석의 부활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정 기능이 빠졌으니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사정 기능 강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예측까지 담아서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사회 수석실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자가 계속 강조했던 게 민심 청취 강화. 이걸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제가 정말 의아한 게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무제한으로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 기자회견 한번 열어가지고 무제한으로 질문받고 무제한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되면은 민심 청취하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민심 청취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전할 때 기자간담회를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구 굳이 새로 만들어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심 청취라는 게 일상적 민심 청취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의 활성화 여부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어찌 보면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총선 이후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다시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성병 특검법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 5월 초 처리를 지금 민주당은 예고해버렸습니다. 이것들 자체가 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률수석직을 정말로 만약에 신설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고려한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동아일보 기사의 일면톱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쇄신 여론에 반응하고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더마카가 이야기했던 그 대국민 담화나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발언으로 만약에 가름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게 아니라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발언대로 하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대국민 담화든 기자간담회든 그거는 또 별도로 가는 이런 것일 거다. 이 문장을 확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촌철님들은 대통령의 변화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지를 보면 체크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어떻게 응답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 13일 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무장 드론과 미사일 200여 발을 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지 12일 만에 보복성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군사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했다며 이란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만 노린 공격이었다며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 직후 우리를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만약 재보복을 한다면 그 대응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면서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려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초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었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란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게 되면은 결국은 확전으로 가게 되고 중동 전체가 휘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지금 일단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이게 일단 잠정적인 어떤 결정인지부터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바이든은 어떻게든지 간에 확전을 뜯어 말리려고 할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백악관에서는 그런 입장도 내놨었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이란 강경한 입장이 결국 네타냐후를 굴복을 시킨 거라고 한다면 이게 잠정적인 어떤 철회가 아니라 완전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면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잠정적인 결정인지 아닌지 일단 좀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에게 떨어진 불똥도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 뭐 당장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유가. 뭐 확장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부터 지금 우리 물가도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일단 아주 그 표피적인 어떤 걱정부터 있었던 것인데 결국 오늘 새벽에 나왔던 보복 공격 철회 속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와 그 철회가 잠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것인지 이것을 먼저 체크하는 게 급선무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훈 님이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다른 코너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선 떼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